여러분들 요즘 집안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죠?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많이 계셔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이미 많이 크고 있는데 과거에 입던 아기 옷들, 장난감들 이런 것들 막 집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어떻게 하시죠? 많이들 또 중고시장에 내놓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실 나한테 쓸모없는 거지만 남들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건네주기도 하시죠. 무료로 제공하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사실 경제적 가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 집안에 좋은 옛날에 샀던 비싼 장난감 잔뜩 쌓여 있는데 아무도 안 갖고 놀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딱 맞는 연령대의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면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생긴 경제적 가치는 국가 경제를 상징하는 지표인 경제 성장률, GDP에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GDP의 역사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GDP의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특히 이제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시장 가치라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진 거라도 그것이 생산됐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GDP의 가장 중요한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공항에 가서 항공권을 구입을 하시면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창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수속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건 GDP의 어떤 방식으로든 카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고 계신 그 직원분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GDP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에서 그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으시면 그러면 이거는 GDP에 산입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특히 무료로 소비하고 계신 디지털 콘텐츠가 점점 더 늘어날 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10,000원을 주고 보면 딱 10,000원의 이 지출이 생기고 10,000원의 영화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GDP에 딱 산입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하셔가지고 집에서 10편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00원이에요. 똑같은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나는 10편의 좋은 영화를 봤기 때문에 한 편의 좋은 영화를 본 것보다 10배의 가치를 사실은 산정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의 경제 진정한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한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브린율프슨. 이름 어렵죠?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시대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이고 제2기계시대 같은 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이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낸 논문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무료 디지털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얻은 소비자 잉여를 계산을 해서 GDP에 한번 산입을 해봤더니 그것이 돈으로 환산이 됐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계산해서 산입해봤더니 GDP가 0.74%나 늘어났다. GDP가 그만큼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세계에서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GDP라는 숫자가 그걸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누리고 있는 무료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제공하고 거래하는 무료 온라인 거래, 중고 거래, 그리고 무료로 제공된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에서 항상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 이런 의문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고 해서 돈을 많이 풀어대고 있는데 돈은 많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하는 새로운 이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 화폐가 부족하고 이 생산은 점점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성장 속도가 생산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잡아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다. 성장하지 않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디지털 경제는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활동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 물품 거래하시는 것 굉장히 당당하고 가치 있는 경제 행위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료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늘어나야 되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 지식 교류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인센티브가 생겨서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그 활동을 하게 되고 디지털 경제가 더 확산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GDP, 경제성장 이 개념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